네, 안녕하세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입니다. 예,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치과 마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네. 치과 마취라고 하면 재밌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시푸스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네. 장면인데 주인공을 위협할 때 쓰는 이 주사 장비가 사실은 치과 맞아요. 마취기잖아요. 네. 치과 수술하는 장면은 물론 아닌데 음. 치과 마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저희는 사실 이제 연세통합치과는 무섭지 않은 치과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뭐 수면 마취, 뭐 정신용어로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면 마취가 사실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그래서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들이 있어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서 참 노력들을 그동안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무통 마취기, 뭐 내지는 뭐 무통 마취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또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어서 왜 무통 마취기가 이름은 노페인이고 무통 마취라고 불리우지만 실제로 무통은 아니다. 그쵸. 통증이 하나도 없는 네. 것은 아니다. 네.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이 부분만 수정하고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통 마취기라고 불리우는 이런 장비들의 투자를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뭐 소고기로 치면 거의 한 500인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써보고 이때까지 다 써보고 뭐가 좋았는지, 네. 각 장비들의 특징은 뭐였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도포 마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주사가 자입되는 게 이제 연조직 잇몸에다가 넣잖아요. 거기에서 도포 마취를 해서 감각을 조금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래도 주사를 맞을 때 훨씬 덜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큰 게 번거롭지 않은 과정인데 환자들의 만족도하고 많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면 뭐 주사 공포증 있고 막 네, 이러신 분들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기를 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분은 거의 리도카인이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 아. 리도카인이 이제 몇 퍼센트 쓰느냐, 부가적인 재료가 리도카인 외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꼭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상품명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아, 네. 그래서 이제 무통마취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무통마취기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통마취기는 사실 타입이랑 상관없이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속도를 조절을 해서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이제 통증 경감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음. 사람이 직접 저희가 이제 쏘는 거하고 네. 실제로 기계를 이용해서 슈팅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르거든요. 뭐 숫자마다 또 다르고 네. 이런데 어떤 원장님은 아프게 하고 어떤 원장님은 덜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또 경영적으로나 진료적으로 곤란한 일이 없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에 관련된 어떤 술식에서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또 굉장히 무통마취기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설명드릴 거는 건타입이고, 그래서 건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저는 아스피레이션이 된다라고 그 맞아요. 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혈액에 직접 주사했을 때 어떤 그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다는 점인데, 뭐 사실 이거는 환자분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가장 큰 단점은 무통마취기가 천천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무게가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 시간 내내 저희는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에 쉽지 무리가 않죠. 생각보다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는 좀 쓰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은 완드 타입이라 그래서 일종의 마법사의 지팡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해리포터 지팡이 또 예. 완드라고 하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건 타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완드 타입이 워낙 얇고 가볍게 나오니까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하기에 손목에 전혀 무리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거는 쓰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 안에서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예전 타입이 있고 최신 타입이 있는데, 사실 최신 타입은 약간 텐스라고 해서 뭐 약간 턱관절 질환이나 네. 이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목적에 맞게끔 아주 단순화시켜 놓는 이전 버전의 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간이 명간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것도 이제 다 마취와 관련된 것들인데, 치과에서 공포 때문에 치과 오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꼽으시는 게 "마취하기 힘들어요." 이거였어요. 사실 마취만 잘 되면 그다음 치료는 아픈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아파하시거든요. 좀 무섭긴 하지만. 마취가 해도 잘 안 될 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장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도카인 워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쓰는 보통 마취가 리도카인인데 그 앰플을 어떤 기계에다가 넣어 놓으면 따뜻해져요. 그래서 마취를 할
할 때 체온이랑 비슷한 상태에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조직과 비슷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물감을 좀 덜 느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좀 덜 아픕니다. 이제 말 그대로 웜어기 때문에 걔가 온도를 좀 37도 이 정도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약간 따뜻해요. 그 기계 자체가.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에 리도카인이 들어간 채로 방치되게 되면 그 리도카인에 있는 약물이 변형이 되진 않지만 그 주변에 세균이나 좀 안 좋은 것들이 번식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약간의 단점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쓰이고 있지 않죠.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사용을 하진 않고 그래서 가끔 좀 차갑다 싶으면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손으로 잡고 있으면 좀 따뜻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체결해서 마취를 하면 좀 덜하죠. 그래서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취의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설명해드릴 기기는 일명 골내 마취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들여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박성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마취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이제 마취할 때 잇몸에다가 마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마취가 보통 다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뼈를 뚫고 뼈 안에다가 마취를 그 속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뼈 안에는 겉에 피질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단한 피질골이 있고 안에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좀 듬성듬성한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신경도 별로 없고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부위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피질골을 살짝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마취약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때 살짝의 이렇게 진동이 드륵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주사 바늘이 살짝 뚫고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저도 몇 번 시연을 당해봤는데 그냥 약간의 그 진동? 드르륵하고 뭐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딱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그 약물이 퍼지고 나면 마취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원장님도 한번 받아보셨죠? 아, 네. 근데 저희가 왜 이 장비에 조금 집중을 했었냐면 이게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아마 40대 남자고 굉장히 체구가 좋으신 분의 오른쪽 아래 뭐 하악. 예, 네. 하악에 신경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마취를 일반적인 용량의 한 2배 정도 넣어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오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그렇게 다른 치과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 치과에서 온다라고 한들 사실은 뭐 마취 방법이 크게 바뀌지가 않으면 저희 병원에서 해도 어차피 아픈 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실 또 수면을 알아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경우는 사실 수면 마취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쵸. 마취가 그러니까. 돼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골래 마취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그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뼈를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가격인데 아, 네. 기계 가격. 도입할 때 네. 많이 망설이고 많이 검토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약간 또 마취 관련돼서는 다 써보자는 게 또 원칙적이긴 하잖아요. 마취계 어떻게 보면 오타쿠라고 할 수도 있죠. 정말 진심으로.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써보고 나서 괜찮아서 용도에 맞게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취 시스템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아시면은 조금 치과 선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치과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의 대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공포나 마취의 통증이나 이런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끝판왕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그 의식화 진정법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면 마취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소 마취를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국소 마취는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치과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국소 마취를 수면에 들어간 이후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마취한 거를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기억 잘 안 나요? 아니면 마취했어요? 자기는 마취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과 마취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케미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찌 보면 수면을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건지 안전하게 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그쵸. 되거든요. 네,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오히려 꼭 이거를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가, 음. 수면 마취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수면 마취가 아니더라도 마취 방법을 바꾸거나 주사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10번을 내원해야 된다라고 하면 10번을 다 수면을 하기보다는 수면 횟수를 최소한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내원에서도 수면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통증을 조금 경감시켜 드려야 되니까 그러한 면에서 마취를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과 처음에 이제 오픈하면서 연세통화치과에 무섭지 않은 치과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뭔가 100%다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맞아요. 네, 이처럼 치과가 무섭지 않은 곳이 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